하반기에 큰 행사였던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좀 연기가 됐는데요. 학생들이 대거 몰려가지고 뭔가 대회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또는 코로나19 감염이 또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좀 내비쳤고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대입을 같이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있지만 열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열었다가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다 밀리면서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거기다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이 이제 또 연초에 계속 이어지면서 학교도 안 나가고 운동부에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체육회 비리,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는 그런 현실, 입시를 앞두고 입상 성적이 필요한 체육 특기생들 참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성적을 못 내면 네. 못 내면 계약 해지가 되는 이런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계약 관계가 만연돼 있거든요. 이건 또 자기 생계에 연결되니까 폭력도 참아야 되는. Your time is ticking. Life is short. And life's a race. Wait, wait. Your time is ticking. 어린 체조 선수들이 기술훈련에 한창입니다. 힘차게 뛰고 구르고 높이 날아오릅니다. 계속되는 훈련으로 자신감은 커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학을 입학해야 되는데 시합이 없어서 성적을 내지 못하니까 실력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도 들고, 계속 시합을 뛰어야 적응하는데 시합이 없으니까 운동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잠잠한 듯 했던 코로나가 또 다시 계속 확산이 되면서 하반기에 큰 행사였던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이 좀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열리지 못한 거는 한국전쟁이 있었던 1950년 이후에 70년 만에 열리지 네. 못했다고 합니다. 전국체전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아무래도 좀 강원도에도 영향이 좀 있겠죠? 그렇죠. 원래 올해 그 전국체전이 경북이 개최 예정지였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감염 확산이 됐던 곳 중에 하나가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대한체육회에 대회 개최를 1년 늦춰달라. 그래서 원래는 올해가 경북이고 내년이 울산이고 그 다음이 전남이었는데 1년씩 하나씩 늦추기로 했어요. 101회는 대회는 없습니다. 근데 내년 대회가 102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내년에 다시 열게 되고 하나씩 울산이나 전남은 그 한 해 뒤에 이렇게 이제 열리게 되는 걸로 대한체육회에서 최종 확정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죠. 사실 이게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뭐 체육대회 연기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저희는 좀 그 이면도 약간 깊숙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국체전에 이어서 또 강원 도민체전도 또 연기되는 상황이라서 참 도민 입장에서 안타까운 입장이고요. 또 스포츠 스타들이 이때만 또 기다리면서 기량을 다 닦고 정말 피땀을 흘렸을 텐데 그거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수 입장에서 또 아쉽고, 특히 또 이제 대학 입시 앞두고 입시 성적이 필요하거나 또 실업팀 입단을 또 이렇게 염두에 둔 학생들이 참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더라고요. 또 특히 이제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체전 나가려고 그동안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연기돼서 너무 속상하다. 이거를 뭐 부분별로 개최를 한다든지 어떻게 좀 방법을 좀 마련을 해주셔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와서 한 1000명 가까이 동의를 얻은 것도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입시를 앞두고 입상 성적이 필요한 체육 특기생들 참 실망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뭐 체육 특기자로 지금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전국대회 성적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 접수 기간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3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좀 종목 대회가 9월 초순에는 이제 종료가 되어야 이제 특기자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다 밀리면서 열리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이제 시합이 없으면 이제 기량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실내 체육시설 운영 중단이 이제 또 연초에 계속 이어지면서 학교도 안 나가고 모든 게 좀 운동부에서 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된 우리 강원도 내 주요 체육 행사가 지금 17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올해 원래 강원도민체전은 양양에서 열릴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제 양양군 입장에서는 강원도민체전이 실업팀 선수들 또 일반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도 고등학교부에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거 몰려가지고 뭔가 대회를 치르는 거에 대해서 그런 코로나19 감염이 또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양양군에서는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좀 내비쳤고요. 그래서 강원도체육회에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아마 7월 말 8월 초에 결정할 것 같은데 강원도민체전은 연기를 하고 개별 종목별로 가능한 경기만 좀 개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 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네. 준비하는 체육 특기생들뿐만 아니라 예. 실업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벌어진 이 고 최숙현 그 사건도 그렇고 네. 보면 이게 다 실업팀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위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폭력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요. 예. 사실 대한체육회로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체전 연기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동안 체육계 비리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체육계 비리하면은 사실 대표적인 게 승부 조작 그리고 보조금 횡령이 이제 임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가지고 예. 입건되는 경우가 참 많았고 그리고 이제 민선으로 뽑는 과정에서의 선거 비리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는 상황에서 또 고 최숙현 사건이 또 터진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체육계가. 특히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실업팀에서 성적을 못 내면 네. 못 내면 계약 해지가 되는 이런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 계약 관계가 만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못 내면 내가 또 재계약이 안 되면 이건 또 자기 생계에 연결되니까 폭력도 참아야 되는 이런 좀 부당한 상황에 놓이고 있어서 법적으로도 좀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체육회 비리, 또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는 그런 현실,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최근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네. 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잘 처리가 됐는지 여부만 조사를 했고 이렇게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폭행이나 위협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용 의원이 최숙현법이라고 해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피해자를 긴급 보호시설로 옮긴다든지 2차 가해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이제 법안도 발의를 해서 개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억나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네. 근데 임원이었어. 협회 임원이었는데 자신이 아직 출전했는데 그 임원들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잘 주는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제 회장을 바꾸기 위한 그러기 위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심판들을 매수해 가지고 뭐 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상당히 그게 기사가 나갔을 때 파장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깨끗한 스포츠 현장이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성적 하나 가지고 이 팀의 운명이 좌우되고 선수의 운명이 좌우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치단체의 위상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적을 내면은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렇죠.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성적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눈치를 잘 빠른 이제 지도자들은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경기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참에 변호사가 이제 계약을 참관하는 계약서를 항상 해서 자문 변호사든 그 자치단체든 실업에 있는 변호사를 꼭 검토를 거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아예 법제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사실 뭐 우리가 다들 이렇게 알 만큼 보도도 많이 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임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과제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체육계 비리나 뭐 가혹행위 이런 부분들 좀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각 종목마다 한 2월 뭐 그다음에 이제 학기촌 뭐 3월 이렇게 되면 전국 단위 대회들이 보통 여러 개 대회가 열려서 보통 팀들이 대회를 골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대회를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정 기간별로 스케줄을 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1월 말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1월, 2월, 3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7월까지 모든 대회가 거의 다 이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선수 선발을 할 때 원래 체육 특기자들 같은 경우는 대학 팀이든 뭐 고등학교 팀이든 그 전국 단위 대회 뭐 4강 이상 성적자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지원 자격이. 근데 대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뭘로 그러면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뭐 실업팀들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뭐 짜고 있겠지만 근데 과연 여기에서 대학 팀들 같은 경우에 공정하게 그럼 내가 지원을 했을 때 나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이제 준비하는데 내년 되면은 후배들이 와가지고 대입을 같이 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네. 좀 무려 2007년에 저희 야구인인 이무원 선배님께서 네. 강원도민체전 춘천시 대표 투수로 선발됐었다는 그 기사를 발견을 했어요. 이게 오구인 것 같아요. 도민체전이 아니라 도민생활체전으로 네. 생활체전. 생활체육 아, 춘천시 예. 대표로 철원에서 열린 대회였어요. 아니 기사 제목이 춘천의 핵 잠수함 열정을 던지라. 아니,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강한 우리 그 헤드라인 이런 강한 거 나오고 잠수함 막 열정.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선배님? 이게 제가 사실 1999년부터 야구를 했어요. 생활체육 야구를. 그러니까 사회인 야구를 했는데 제가 던지는 투구 폼이 사이드암하고 언더하고 사이 그렇게 던져요. 이렇게 좀 숙여서 던지니까 이제 김병현이 그 당시에 이제 히트 치던 시절이었어서 핵잠수함 하면은 김병현의 투구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준 거죠. 아, 직구 구속이 얼마나 나오세요? 잘 나갈 땐 105km. 105km. 되게 느린 것 같죠? 일반인들이 몇 킬로 나와요? 일반인들 야구 안 한 선수가 세게 던지면 80km 넘게 어려워요. 제 인생의 그 하이 커리어를 찍은 때가 2004년입니다. 아니 2012년인가 그래요. 2012년 더 열심히 해서 그때 서울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나가서 결승에서 선발 투수로 결승까지 갔어요? 승리 투수가 됐죠. 어이구, 우승했어요? 우승했죠. 그때 우승 선발 투수, 승리 오, 투수였죠. 대단한데. 더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그 이전에 저는 도민체전으로 태권도 대표로 나가긴 했었어요. 태권도? 네, 제가 ROTC잖아요. 네. 출신이잖아요. 그 ROTC는 태권도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하고 태권도 선수는 선수랑 다르잖아. 다른. 그래도 훈련을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대표로 해가지고 나갔죠. 금메달? 대단하시네. 저도 도민체전에 출전을 참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고등학교 때 저는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 탁구 선수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갑자기 급조를 해서 한번 나가보라고 팀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이 탁구했던 친구들하고 같이 속초시 대표로 네, 그래서 예선 탈락은 했지만 뭐 아무튼 좋은 추억이에요. 예,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저녁에 가가지고 주위에서 사람 만나고 놀 때 가고 막 근데 성적을 내는 팀하고 달리 그렇지 않은 팀들은 그냥 축제야. 말 그대로 이게 체전하면 축제 전자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전이라는 거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에게 있어서만큼 엄청나게 큰 행사거든요. 이거를 취소하는 거는 정말 아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 나가신다면 어떤 종목으로? 저는 에어로빅 해보고. 에어로빅. 네네네. 에어로빅이 또 이렇게 멋있잖아요. 또 이렇게 또 예쁜 우리 학생들이 또 해야 되고 해서 에어로빅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보신 적은 있고요? 열심히 이제 지금 하고 있구나. 다이어트를 위해서 네, 하고 국장님 있는데. 다시 나가셔도 탁구세요? 탁구도 나오고 싶은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달리기 한번 나보고 싶어요. 생활체전 같은 데는 뭐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한번 좀 나중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는 사격 같은 거. 사격?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사격 해봤어요? 비비탄총만 해봤는데 많이 달라요? 너무 멀리 갔는데 다시 돌아오자면은 이제 어쨌든 강원 도민체전 이야기도 좀 다시 돌아와서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원래 양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이런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역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선수단이 보통 한 13,000에서 15,000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뭐 거기서 이제 잠을 자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될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훈련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한 3일, 4일 정도 그 지역에 가서
단기간에 이제 비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개최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얻는 이제 수익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회가 폐회식이 있기 때문에 수상자들 뭐 이런 팀들은 남아서 그 지역의 또 관광지를 둘러본다든지 여러 가지 또 관광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효과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하기 전에 뭐 하죠? 경기장 만들죠. 그리고 선수단이 원활하게 오갈 수 있게 SOC 시설을 만들잖아요. 물론 규모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체육 경기장 시설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뭘로 이어지냐면 체육 인프라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순회하면서 하잖아요. 네. 네, 네. 순회하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경기 잘하고 뭐 시설 좋고 한 데를 하려고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에서 뱅뱅 돌아야 될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비를 언제 편성하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걸로 이제 해가지고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이렇게 건너뛰고 이러면 너무나 타격이 크다. 네. 그렇죠. 이게 또 제가 살펴보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체육 인프라가 다 이제 강원도에 다 균일하게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춘천에서 많이 열리다가 그렇죠. 이게 도민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38개 종목 가운데 최소 25개 종목은 개최를 할 수 있어야 이제 그렇죠. 개최지로 신청 자격이 주어진대요. 근데 네. 아직까지 미개최된 곳이 화천, 인제, 양양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양이 이제 처음 개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큰 규모의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열린다고 하면 일단은 되게 뿌듯하잖아요. 네. 저도 그리고 시민들 만족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좀 강원도 하면은 이제 좀 정적이고 이제 좀 조용한 도시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또 유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역동적이고 또 활기찬 이미지까지도 지역 이미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양양 입장에서는 참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강원도 체육회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있지만 열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열었다가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나타날 경우에는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비난 여론이 있더라도 이거를 과감하게 좀 올해는 개최를 안 하는 쪽으로 그래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긴 한데 네. 빨리 의학 그쪽으로 해서 좀 백신을 개발하는 거 외에는 이걸 타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네. 왜냐하면 그냥 임상실험 중이다, 임상실험 중이다 하면은 혹시라도 여기서 감염원이 발견됐다 하는 순간에는 정말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다 예. 폐쇄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백신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너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코로나19로 마비된 체육계를 이제 주제로 잡았는데요. 뭐 희망적인 메시지도 좋고 뭐 쓴소리도 좋고 정별림 변호사님께서 선정을 해주실 텐데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주실 건가요? 근데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네요. 저는 코로나19가 우리를 많이 안타깝게 했지만 체육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뒤돌아보고 대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미처 성적에 집중됐던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걸 딱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자 하는 의미로 코로나19를 체육계 정화의 기회로. 체육계 정화의 기회로. 저는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 이제는 체육계가 응답해야 될 때다. 관중석에서 웃음이 나왔어. 취재요정님 웃고 계시 응답하라 체육계. 그거까지 추가하시는 겁니까? 네. 응답하라 체육계까지?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체전이 미뤄지고 할 때일수록 사실 더 절실히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많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되게 뒤로 잊혀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는 잠시 멈춤, 우리 관심은 계속.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표현데 이거. 우리 지금 취재요정님 관중석에서 보고 계신데 빵 터지나 응답하라 체육계 응답하라 체육계로. 네, 보도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